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스페셜 강의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1시간 동안 불꽃 트레이더의 정말 화끈하고 또 명쾌한 그런 강의를 들으셨다면요. 2부도 더욱더 상세한 강의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1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정말 카리스마 있는 강의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그 특별한 강의자시죠? 불꽃 트레이더를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소개합니다. 네, 이 강에서도 불꽃 트레이더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트레이더님, 네, 1강에서는 신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더니, 그 마음이 일단은 좀 기본 자세로 좀 세팅이 일단 된 것 같고요. 반석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이번 1시간은 또 어떤 강의로 꾸며주실 건지 일단 먼저 강의 주제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이번 강의는 추세선에 대한 강의를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추세선이 가장 기초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보조지표는 후행수성 지표지만, 네. 유일하게 차트에 캔들은 현행성입니다. 근데 캔들과 캔들을 이은 추세선은, 현행성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이 어떤 제가 발견한 원칙을 보면 선행성 지표까지도 가능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안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1시간 동안 시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1시간도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서 살짝 전달을 해드렸는데 불꽃 트레이더가 10년간의 그 쌓아온 노하우, 그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셨어요. 저희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오시면은 이 두 강의를, 특별한 강의를 다시 보기를 통해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불꽃 트레이더의 강의를 또 복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그렇다면은 정말 중요하고 기대가 되는 2강 강의도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네. 일어나서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꽃 트레이더가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나긋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셔서 정말 귀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강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3강 추세선에 대한 비밀. 추세선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죠? 추세선.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단수인 추세선이 깨지면 매도로 접근하고, 추세선이 뚫리면 매수로 접근하고, 대부분의 차트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추세선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려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는 이 선은 75 이평입니다. 75일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이요? 네, 75 네. 이동평균선인데, 만약에 매매를 할 때 75일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해 있다면, 매도로 봐야 되죠. 그런데 75일선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수직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맨 아래에 변곡점들과 캔들을 이어서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쭉 그은 다음에 여기가 깨지면 요 시점 자 여기가 뚫리면 75일선 아래에서 추세선이 깨진 것이기 때문에 매도 지집을 합니다. 아, 네네. 손절은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손절은 이 고점에 한 틱 위를 손절을 잡고 여기서 진입을 하는 것이죠.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고 나옵니다. 네. 그러다가 캔들이 75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왔으면 이제부터는 매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 이 선이 여러분들이 화면상 보시면 저쪽에서 쭉 이어오는 대추세선입니다. 아, 이전에 그 예, 가격대에서. 이전에 네. 고점서부터 내려온 대추선. 이 75일선 위에 대추선 돌파하면 매수를 해서 이 실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추세선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는 이 위에 여기가 깨졌느냐, 여기가 뚫렸느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결정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으니까 매수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려진 추세선을 만나니까 여기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이 그러네요. 부분을 유심히 보세요. 네.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지죠. 네. 그런데 이쪽 대추세선 이렇게 지지를 거진 곳에 받아요. 보면 여기선 지지를 받아요. 네.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어떤 70원을 뚫고 추세선을 뚫어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선 청산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청산만 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매도를 들어가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지 청산을 하고 여기를 다시 건드린다면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네. 지지가 그리고 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불꽃 선생 말대로 한다면 여기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라고 반문할 수 있죠.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걸 발견하고 네. 이거는 그 노벨상에 매매학상이 있다면 저는 노벨 매매학상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드릴게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추세선에서. 거예요? 역추세선이 뚫리지 말아야 될 수준에 뚫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네. 역추세선이 뚫리면 반드시 회귀한다는 것이죠. 아, 돌아간다. 예. 회귀한다는 겁니다. 회귀해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추세선 안으로 다시. 예, 다시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생긴 추세선을 다시 재차 돌파하면 상승이 다시 이루어지고요. 아. 저항을 받아야 될 이 추세선 상단위로 다시 뚫리면 다시 밑으로 회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수 시그널은 맞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청산을 해야 돼요.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추세선 또한 돌파하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올 확률은 몇 퍼센트냐면요. 100%입니다. 100%. 예, 다시 이거는 돌아올 확률이 99%나 98%가 아니라 100%입니다. 아. 이 안으로 들어와서 완성목인 캔들 하나가 생길 확률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어떤 지표에 100%가 없다고 말씀들 하지만 네. 저는 10년이 넘는 15년 가까운 연구를 통해서 저는 7개의 100% 진입자를 찾아낸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우리 회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제가 아는 분들이 저한테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네. 여쭤볼 때 네. 저는 100% 이건 100% 치워놓으니까 여기서는 과감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지없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까? 추세선 뚫렸을 때에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고요. 네. 반대 추세선 청산을 하고요. 얘가 돌아올 것이니까 매도를
하시라는 얘기 아니라 아주 손이 빠르고 판단이 빠른 분들은 이런 데 매도해가지고 이런 데서 짧게 먹고 나오면 됩니다. 아, 그럼 너무 손이 빠르네. 전업분들에게는 가능한데. 어느 정도 네. 훈련이 되신 분들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네. 하지만 그러지 않는 분은 기다리는 거죠. 추세선을 쭉 그어놓고 기다리고 다시 돌파하면 다시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손절은 여기니까 지금 보면 여기서 진입했으면 손절은 여기고요. 예? 여기서 진입했으면 손절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을 한 번도 안 당하고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림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입해서 다시 이런 데서 청산한 거죠. 여기는 돌파를 못하고 바로 떨어졌죠. 네. 자, 다시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돌파했지만 다시 떨어졌죠. 돌파했지만 떨어지고 돌파했지만 떨어지고 돌파했지만 떨어졌죠. 참 신기한 그 현상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차트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차트를 보면서 추세선을 수십만 번을 그리면서 봤더니 반드시 그렇게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청산 지점과 아니면 역으로 잠시 매매할 수 있는 단타를 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75일선 위에 캔들 있을 때 추세선을 위에서 아래로 그어놓고 돌파 시 매수만 한다. 위에서 아래로 그어놓고 돌파 시 매수만 한다. 위에서 아래로 그어놓고 돌파 시 매수만 한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한다면 손절이 명확하죠? 여기서 진입했으면 전저점 한 틱 밑에가 손절이에요. 여기서 진입했다면 전저점 한 틱 밑에가 손절. 손절이 명확하고 진입 시점이 명확하고 청산하는 포인트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진입과 손절과 청산이 명확해서 이 추세선 하나의 기법만 가지고도 또 그 매수와 매도를 결정해서 75일평을 깔아놓고 이렇게 추세선으로 매매하신다면 절대적으로 승률이 높은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75 이평선을 참고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추세선을 긋는 게 좀 어렵잖아요, 트레이더님. 네. 그런가요? 네. 추세선에 대한 비밀을 좀 알아서 이 추세선 긋는 그 좀 기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추세선에 대해 긋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세선이라는 것은 어떤 변곡이 생기고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이 저점보다 더 높은 저점에 변곡이 생겼을 때 네네. 그랬을 때 큰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큰 추세선, 대추세선. 네. 그리고 이 짧은 추세선은 네. 진행 중에도 어떤 그 파동의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그 기술적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짧은 순간에도 기술적인 네네. 조정이 있습니다. 이런 조정을 거치고 그 부분을 딛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을 그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점과 저점을 잇고 고점과 고점을 향해서 여기서 위에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고점과 고점을 향해서 그리면 추세선 그리는 것은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선 그리는 거. 다만 저는 우리 그 교육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추세선을 그릴 때 최소한도 3만 번 정도 그리면 추세선답게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아까 일부에서 제가 골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골프 치는 그 이론을 배운다고 골프를 잘 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이론을 배웠으면 그것을 무한 반복을 통한 자기 트레이딩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선도 100번, 1000번, 5000번, 10,000번, 20,000번, 30,000번 정도 그려보면 3만 번을 그리면 추세선을 정확히 그릴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골프 스윙을 3만 번 하면 그 스윙 하나가 된답니다. 3만 번. 네. 그래서 추세선 3만 번 그리면 제대로 그리겠구나. 그래서 네. 우리 그 교육생들이나 네. 저 아시는 분들에게 또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추세선 3만 번 이상 그리십시오. 3만 번 이상 그리면 추세선을 그릴 수 있고 추세선을 알면
이 캔들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100%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네. 어떤 보조지표보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이 추세선입니다. 추세선은 보조지표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지표처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지지저항선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이 추세선입니다. 그래서 추세선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고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깨졌을 때의 캔들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흐름을 보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네. 해주시면 상승 추세 중 추세선 이탈을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변곡을 그리고 큰 변곡에 큰 추세선이 완성이 됐는데 네. 이 와중에 어떤 작은 추세선들을 캔들이 이렇게 깨는 그럼 캔들을 깨면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데 얘는 내려가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큰 추세선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캔들이 이렇게 깨졌다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아직 이놈 처음에 근본인 원천 발생된 이 추세선을 아직 하향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 상승 네.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매도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떤 매도 시그널을 들어가려면, 최소한도의 추세선의 각도가 45도 정도 되는 각도의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만 매도로 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수로 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수를 지입하냐. 자, 이런 경우는 여기서 이 변곡에서 생긴 캔들을 이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놓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타임에서 네.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추세선을 깨지 않았고 상승 중에 잠시 깨졌던 것이 추세가 다시 복귀됐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매수 시점이면 손절은 어딜까요? 손절은 이 캔들 한 팅 밑에가 손절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왜 제가 1강부터 지금까지 그 전저점의 한 팅 밑을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전저점 한 팅 밑이 깨진다는 것은 이미 추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큰 손실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는 시그널은 전저점을 절대 깨지 않고 그렇죠.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을 또 창출했다면 여기서 이런 추세선이 나오고요. 그죠? 네. 네, 이런 추세선이 나오죠. 요 캔들과 요 캔들을 이은 네. 이것을 상향 돌파했다면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겁니다. 수익 실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세선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그릴 수 있는 능력이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추세선을.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한 것을 여기 이 추세선이 무너질 때 이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추세선이 깨질 때, 깨지기 그렇죠. 직전이죠. 네. 그리고 이 추세선, 대추세선 위에는 매수만 해야 되는데 어떤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추세선을 뚫었을 때 매수를 하겠죠? 네. 제가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추세선에 여기를 만나면 어떻게든 청산을 해야 된다. 그렇죠. 명확한 거죠. 여기에서 매수한, 이 시점에서 매수한 매수한 물량을 요 위에 이 추세선에 맞으면 바로 청산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뭐 좀 더 가겠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청산이 명확하죠. 청산이.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세선에는 삼각 추세선이 위와 아래가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저점은 계속 높아지면 삼각 수렴을 그리게 됩니다. 삼각 수렴. 삼각형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삼각 수렴이라고 하는데
삼각 수렴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 이 횡보한 기간만큼 거의 상승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지만 대부분 횡보하는 기간의 길이만큼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추세선을 이탈한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어느 중추세선을 이탈했을 때 위에서부터 어떤 추세선을 쭉 우리가 그어온다면 어떤 추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선이 이렇게 중요하고요. 여기 추세선이 하향으로 무너졌는데 매수포를 계속 들고 있는다면 잘못하면 수익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손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중추세선 하락세기형. 그 하락수혜경과 네. 상승수혜경이라고 이름 붙인 삼각인데요. 네. 거의 90% 확률로 하락수혜경 삼각은 상향 돌파를 합니다. 하락수혜경의 캔들은 상승으로 위로 돌파해서 위로 갈 확률이 높고요. 하락수혜경으로 깨지면 아래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하락수혜경 그 삼각이 위로 돌파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매매할 때 알아두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수렴을 하다가 폭발을 했을 때 그 위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맞아요. 단기간에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모양새입니다. 상승수혜경은 이 캔들이 상향으로 흐름이 상방으로 가다가 그 삼각 수렴이 아래로 이탈하면 굉장히 많은 상당한 폭락이 오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추세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추세선과 다른 것들을 이제 그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제가 강의인 제 주특기인 볼린저 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그 볼린저 밴드입니다. 여기 녹색 선도 볼린저 밴드고요. 여기 한색 선도 볼린저 밴드입니다. 예, 이 하얀색도 볼린저 밴드예요. 네. 이 위에 파란색은 360주기를 쓴 볼린저 밴드고요. 요 녹색은 200주기를 쓴 볼린저 밴드입니다. 요 하얀색은 21주기를 쓴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볼린저 밴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캔들이 20주기와 뭐 30주기, 360주기 혹은 뭐 이런 볼륨에 이렇게 응집된 부분에서 캔들이 밴드를 만나면 거기가 거의 고점이고 내려오는 모양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밴드를 이탈하고 여기서부터 상승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죠? 이 작은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밴드도 밴드를 맞고 위로 가고요. 밴드를 맞고 아래로 오고, 밴드를 맞고 위로 가고, 밴드를 맞고 위로 가고, 그죠? 밴드를 맞고 위로 갔다가 쳐졌다가 여기서 밴드를 안 맞고 올라왔지만 여기서 밴드를 맞고 다시 내려가고, 밴드를 맞고 올라가고, 밴드를 맞고 내려오고, 다시 밴드를 맞고 내려오고, 밴드를 맞고 내려오고, 밴드를 맞고 내려오고, 그런 아주 반복적인, 작은 밴드지만 아주 반복적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그렇다면 나는 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네. 시그널이 있어서 어떤 이평을 돌파해서 매수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청산할 것인가? 밴드에서 무조건 청산해야죠. 네. 밴드 청산 안 하면 다시 이렇게 내려와갖고 수익 부분이 적어지는. 그래서 반대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청산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시그널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 밴드에서 청산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면 밴드에서 청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 유저들이 트레이더들이 반대로 하죠. 밴드에서 매도 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먹을 폭이 내려오는 것들은 괜찮은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얼마 내려오지 않고 위로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재차 상승을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밴드에서 매도를 진입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물리는 이런 그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큰 밴드 200주기나 360주기의 밴드는 변곡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매도로 매집을 해서 더 올라가면 좀 더 매집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자금과 물량이 충분한 분들을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래에서 만나면 매수를 하고요. 매수로 좀 더 내려가면 다시 좀 더 진입하고 피라미딩으로 분할로 진입해서 어느 정도 평단을 맞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서 이쪽 밴드에 맞으면 청산하는 그런 기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볼리밴드 존 볼린저가 볼리밴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증권사 ATS를 깔아보면 20에 3밴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요. 2밴드보다는 3밴드, 60에 3, 뭐 30에 3, 20에 3, 뭐 120에 3 이런 식으로 3밴드를 활용해서 한다면 해외 선물은 굉장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밴드를 연구하다 보니까 밴드의 정비열과 역비열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볼린저 밴드를 한 개 정도밖에 안 쓰죠. 근데 저는 그 차트 하나에 최소 3개에서 5개까지 씁니다. 밴드를. 네. 3개, 5개 쓰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한 개를 깔아놓고 잘 맞다가 만약에 밴드의 폭발로 인한 그 추세가 나왔을 때 그럴 경우에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2개를 깔아보고 3개를 깔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 이동평균선도 정비열, 역비열이 있듯이 볼린저 밴드도 정비열, 역비열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지금 이건 아까 360주기의 밴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200주기의 밴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이게 200주기가 아래에 있고 360주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밴드가 정비열된 겁니다. 볼린저 밴드가 정비열됐을 때는 거기가 고점입니다. 고점. 예. 여기서 그냥 매도를 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에서는 일반인들은 매도를 지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감히 매도 지입해 놓고 네. 그냥 놔두시면 밴드 중심선까지 밴드 중심이 이쯤 있겠죠. 네네네. 중심선까지는 반드시 만납니다. 이 밴드 이론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상단 밴드를 만나면 중심을 반드시 오고요. 중심에서 다시 상단을 갈 수도 있지만 하단과 하단 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을 지금 이 짧은 주기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래 맞고 위에 맞고 아래 맞고 위에 맞고 아래 맞고 위에 맞고 계속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게 이런 식으로 아래 맞고 또 위에 맞고 이런 식으로 이 볼린저 밴드는 상단에 맞았던 밴드는 반드시 하단에 맞게 돼 있고요. 하단에 맞은 밴드는 밴드를 맞은 캔들은 다시 상단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중심선은 더 많이 만나겠죠. 상하단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을 잘 우리가 활용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만나서 음봉이 생겼을 때 매도 지입을 하고 손절을 2위 한 틱 잡고 중심선까지 가는 거죠. 네, 목표가를. 네. 네. 그러면 이런 큰 밴드를 사용하시면 손절은 뭐 불과 10틱, 예, 익절은 뭐 50틱, 100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아주 유리한. 그래서 두세 번 손절을 당해도 한두 번 먹으면 수익이 훨씬 더 큰
그쵸. 그런 매매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밴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 밴드가 얼마나 우리 매매에 유용한지를 저는 알고 있고 깨닫기 때문에 제가 많은 강의와 교육생들에게 이 밴드에 대해서는 철저히 강의하고 교육합니다. 그리고 이 밴드는 볼린저 밴드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와 추세선만 안다면 어떠한 장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매매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아까 배웠던 조금 전에 배웠던 추세선을 활용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어떤 추세선이 생기겠습니까? 만약 이걸 저점으로 온다면 이런 추세선이 생기겠죠. 이런 추세선. 네. 그리고 짧은 추세선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긴 추세선. 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추세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개의 추세선을 활용한다면 이 추세선이 깨졌을 때 이 밴드를 맞고 추세선이 깨졌을 때 그러니까 밴드를 맞고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선이 깨졌을 때 들어간다면 그리고 손절을 여기를 잡는다면 그 다음에 다음 밴드가 깨졌을 때 한 개 더 들어가고 물량을 다음 밴드가 깨졌을 때 한 개 더 들어간다면 세 개의 물량을 가지고 밑에 밴드 만날 때까지 끌고 와서 청산한다면 여러분들 수익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법을 쓴다면. 그래서 어떤 기법 하나를 가지고 그 기법이 전체인 것처럼 공부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네.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어떤 기법도 한 가지의 기법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복합됐을 때 확률을 50%에서 60%, 70%, 80%, 90%, 95%, 99% 이렇게 올리는 것이지 여러 가지 복합된 것 중에서 가장 유효한 추세선과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매매하신다면 매매가 너무 쉽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불꽃 트레이더가 시키는 대로 알려진 대로 했더니 정말 수익이 나고 그렇게 가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고 수익을 실현해 가면서 여러분들 계좌를 늘려가면서 매매에 임하는 또 기술이 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 볼린저 밴드 역비열의 정배열과 정비열 네. 역비열이 있는데요. 네. 그게 다음인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입니다. 예. 네. 이제 역비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 전 그림은 밴드를 맞고 즉시 반대로 가는 그죠. 그런 그림을 봤는데 이 그림은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하니까 순간 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어디까지? 이 작은 밴드 상단까지. 여기서 잘 자세히 보시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진입을 했다면 어디서 해야 될지는 뻔한 겁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여기 하얀 밴드 여기까지 아니고요. 이 밴드에서 익절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밴드에서 진입했다면 어디입니까? 여기 하얀 데서 익절을 해야 되겠죠? 다시 쭉 봐서 큰 밴드 만난 데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입니다, 이게. 이 부분에서 진입을 했다면 여기에서 익절을 해야 됩니다. 이 매매는 다 성공을 했죠. 큰 밴드를 만났을 때 진입을 하고 작은 밴드에서 청산하는 것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그 타임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놓친다면 이 큰 흐름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0주기의 밴드와 200의 밴드가 반대로 돼 있을 때 지금 반대로 돼 있죠? 이 360의 주기의 밴드가 아래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로 200주기의 밴드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제 경험에 90% 확률로 추세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자, 근데 여기서 역전이 됐습니다. 다시 밴드가. 360의 밴드가 다시 200의 밴드 아래쪽으로 자기 위치를 확보해서 정렬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밴드를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변곡을 이루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볼린저 밴드의 역별과
정별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지금 역별됐구나, 지금 정별됐구나를 잘 그림을 보면서 매매한다면 변곡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20주기의 밴드를 활용한다면 진입을 해서 청산을 하는 그 타임을 안 놓치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추세선을 알 수 있다면 네. 그릴 수 있다면 더 좋은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이런 타임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밑에서 스위치라는 밑에 아래 밴드에 닿을 때 입절을 하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네네. 지금 예. 현재 해외 선물 시장을 좀 차트로 실시간으로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볼리전 밴드에 대해서는 워낙 불꽃 트레이더가 이렇게 특화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다시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의 신 이 강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추천하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 차트를 좀 보면서 함께 분석을 해볼까요, 트레이더님? 네. 지금 제가 기본 차트를 깔아놨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고요. 네. 예,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고, 아까 제가 3밴드를 네. 쓰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색깔을 좀, 이것을, 네. 이것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요. 그대로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이렇게 돌려보게 하시면서 자기 네. 것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에 가격 이동평균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네. 75일선이죠. 가격 이동평균선. 네.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걸 꺼내겠습니다. 네. 네. 와. 자, 이런 식의, 여기에 지금 현재 5일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좋은 매매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리들 어디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5일선 아래서는 매도만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여기에 20에 3 볼린저 밴드를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가던 캔들들이 여기서 반등했어요. 여기에 밴드를 맞고 반등을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다 위에 밴드를 딱 만났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우리 시세말로 매도 몰빵이 가능합니다. 매도 물론- 좀 많은 베팅이 네. 가능하다. 물론 손들어 잡아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과감히 승부를 봐도 왜 밴드를 맞으면 아까 우리가 밴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대부분 다 거기가 끝이었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라도. 그런데 더군다나 75일선 아래에 상단 밴드, 20에 3 상단 밴드를 만나면 아래 밴드까지 이게 크진 않지만 현재 이건 90T로 돼 있네요. 한 10T 정도 돼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하죠. 또 보면 과거에 찾아보면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보십시다. 자, 여기는 현재 안 보이는데요. 네. 이런 자리들을 찾으면,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75선 위에 캔들 있을 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아래 밴드를 만나면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손절은 이 직전에 형성된 이 저점의 한 틱 밑에 여기를 잡고 매수를 했을 때 이런 데서 밴드 이렇게 부닥치는 지점에서 청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볼린저 밴드와 이 이평과 추세선을 같이 우리가 배운 추세선을 활용한다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제 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주요 이평을 이탈하고 75일선 이탈하고 추세선까지 이탈된 상황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우리가 이런 반등 시에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양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와 추세선과 이평 이 세 가지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네. 지금 이런 경우 아까 이게 한
8시 상황 정도, 지금 크루드 오일로 보시고 예, 계시는 크루드 거죠? 오일입니다. 예, 네네. 예. 어저께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보면, 아까 추세선만 해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75선 아래에서 캔들이 깨지고, 여기 양봉이 생길 때,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걸었다면, 이렇게 떨어진 하락의 추세에 대한 수익을 취할 수 있고요. 네. 다시 이렇게 돼서, 이 시점에서 진입했다면, 다시 하락을 또 매도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또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깨졌을 때, 추세가 깨졌을 때 매도로만 진입하죠. 그러니까 매도로만 진입하죠, 지금. 75일선 아래선 매도로만 진입합니다. 매수를 안 하는 거죠. 네네. 예, 이렇게 되면 또, 이 매도의 그 수익을, 매도로 의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잘 활용하셔서, 굉장히 확률이 좋고, 승률이 좋은 기법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골드를 한번 봐볼까요? 네, 오늘 네, 골드 네. 한번 볼게요, 저도. 네, 오늘 골드를 보면, 네. 자, 골드가 아주 설명하기 좋게 돼 있습니다. 네. 아침 10시부터 이제 그 추세선 위로 올라선 그 골드를, 네. 자, 매도를 안 하고요. 만약에 추세선을 추세선. 이런 식으로 그랬다면 이게 매도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7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매도는 안 하고요. 이 매도 흘려보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캔들을 추세선을 이어서 그려서 여기가 추세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해서 이 밴드까지 청산하는, 수익 청산하는,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청산하는, 또 그런 비슷한 그림이 나왔을 때 다시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다시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청산하는, 매수를 해서 이런 밴드에 달 때 청산하는 이런 기법들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래로 추세선을 걸어놓고 75일선 위에 추세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그림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7선 위에서 매도를 한 번도 안 하고 매수로만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를 좀 활용하면서 지금 실시간 차트를 통해서 추세선을 긋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을 어떤 부분으로 가져가야 될지 진입도 역시 중요하지만요. 또 청산에 대한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한 부분을 볼린저 밴드 또 불꽃 트레이더의 그 기준에 맞춰서 좀 차트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아까 들으셨죠? 시청자분들 3만 번의 이 추세선을 긋는다면은 어떤 차트를 봐도 그 안에서 추세선이 잘 보일 것 같아요. 트레이더님, 네, 그쵸? 그렇죠. 네. 그 추세선을 긋다 보면 그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추세선, 이거는 좀 신뢰성 떨어진 추세선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본인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시장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1강부터 쭉 4강까지 흘러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핵심적인 부분은, 충분한 공부와 학습과 기능을 익히라는 얘기입니다. 추세를 긋는 건 기능에 속한 것이고요. 공부를 하는 것은 학습이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한 통계와 확률, 75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 75에서 아래서 난 매도만 하겠다. 75에서 위에서 매도만 하겠다. 그리고 75에서 아래서 매도만 하는데 추세선을 거놓고 추세선이 깨졌을 때 매도만 하겠다. 그리고 그 매도를 했을 때 볼린저 밴드를 만나면 나는 이익을 수익 실현을 하겠다. 그리고 진입을 했는데 반대로 간다면 바로 위에 있는 고점의 한 틱 위에서 난 손절을 하겠다라는 이런 원칙을 정해놓고 제가 말한 지금의 원칙은 제가 실전에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좋은 것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제 것을 그대로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매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불꽃 트레이더님이 이렇게
길게 또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쉽게 해주시는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랜 그런 경력과 시간 안에서 분석을 하시고 결론을 내신 그 비법을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런 원칙에 대한 부분을 또 시장에 먼저 좀 적용을 해 보신 후에 자신만의 전략으로 좀 추가를 하시거나 뭐 가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전략이 괜찮을까 이렇게 또 나아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불꽃 트레이더의 강의를 2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이런 정말 10여 년간의 노하우를 시청자분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2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트레이더님, 함께 하신 그 소감도 들어볼게요. 어떠셨어요? 네, 제가 생방송은 처음인데요. 네. 좀 저같이 강의하면도 떨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강의, 교육, 공부, 학습 이런 것들이 네.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네.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고 네. 우리 또 서울경제TV가 이 선물계통의 독보적인 방송 매체로서 자리 잡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좀 새로웠고요. 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반갑게 네. 얼굴 보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들 설명해드리고 그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생방송이고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압축해서 전달을 해 주셨지만요. 저희 서울경제 샘플러스 들어오시면 불꽃 트레이더를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님, 이제 앞으로 무료 방송이라든지 그런 장중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자분들을 만나 뵐 텐데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TV에서 계획하신 것에 이 마음을 비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또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파생 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해외 선물을 하시는 또 투자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가 이런 단계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오랜 경력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를 해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도 이 차트를 직접 활용하시고 시장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불꽃 트레이더의 이 비법을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쉽고 좀 알아듣기,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잘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서울경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불꽃 트레이더의 강의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2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알차게 불꽃 트레이더의 해외 선물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말입니다. 주말 내에도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또 다시 보기를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저변을 넓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